도쿄에서 온 미식가, 한국 음식에 무릎 꿇다. 비빔밥 하나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짜릿한 한국의 맛이라고 충격적인 사연을 전한 미국의 음식 문화 칼럼니스트의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라고 하고 평소에는 전 세계의 음식을 탐험하며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큰 새 프로젝트의 첫날입니다.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흥미로운지 알아보려고요. 지금 저는 인천국제공항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 가슴이 북소리처럼 뛰고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가져야 해요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일본에서는 섬세한 초밥, 부드러운 된장국, 그리고 가이세키라는 화려한 코스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모든 요리가 정말 깔끔하고 우아했죠. 작은 한 입을 완벽하게 차려낸 접시에 담아냈으니까요. 저는 음식 탐험가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자 약간 긴장이 되었어요. 매 끼니마다 밥을 먹는다고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국 음식이 너무 평범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제 일본인 가이드인 후루타 선생님께서 터미널을 함께 걸어오시다가 제 얼굴을 보시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두고 보세요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틀리면 어쩌지? 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푸드코트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알록달록한 메뉴판이 줄지어 있었죠. 햄버거나 파스타 같은 익숙한 메뉴를 기대했는데 한식 세트 메뉴라고 적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으로는 빨간 김치, 노란 단무지, 초록 시금치,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작은 국 그릇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잠시 멈칫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 다른 메뉴는 없는 건가요? 하고 후루타 선생님께 속삭였더니 선생님께서 웃으며 이게 바로 진짜 한국 경험이에요라며 저를 카운터로 이끄셨어요. 한식 세트 하나 부탁드려요. 손이 축축해진 채로 식권을 건넸습니다. 계산대 직원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셨어요. 몇 분 뒤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쟁반을 놓아주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쌀밥, 국, 김치, 콩나물 무침, 어묵볶음,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생선구이까지 6가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쟁반은 마치 알록달록한 그림 같았어요. 각 반찬이 제자리를 지키면서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살짝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그릇들을 다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숟가락과 젓가락 위에서 손을 맴돌리며 먼저 하나만 골라보자라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한숨을 쉬고 밥 한 숟가락을 뜬 뒤 국에 찍어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마치 부드러운 포옹처럼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포근하고 약간 단맛이 났고 국은 구수하고 편안했습니다. 후루타 선생님께 눈을 들어보니 선생님께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며 진짜 발견의 짜릿함을 맛보았어요. 제가 앞에 놓인 큰 돌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직원분께서 손목을 탕하고 자신있게 제 비빔밥을 테이블에 놓으셨어요. 마치 화가의 팔레트 같았죠. 선명한 주황빛 당근, 짙은 초록빛 시금치, 연한 콩나물, 어두운 갈색 불고기, 그리고 눈부신 노란 계란 노른자가 눈처럼 흰밥 위에 예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테두리엔 빨간 고추장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자, 에밀리,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용기를 내야 해. 나무 숟가락을 집어 계란 노른자를 들어올려 톡 깨뜨렸어요. 황금빛 노른자가 채소 위로 햇살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고추장을 숟가락에 살짝 찍었어요.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살짝 떨렸죠. 후르타 선생님께 눈을 마주치자 격려하는 고개 끄덕임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돌솥 한가운데 깊숙이 넣고 저어보았어요. 처음엔 흰색이 주황, 초록, 갈색과 부드럽게 어우러졌어요. 그러다 진한 빨간빛이 서서히 퍼져나왔죠. 김이 작은 구름처럼 솟아올라 코끝을 간지렸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과 살짝 매콤한 기운이 섞여 정말 싱그러운 냄새였어요. 찻잎을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밥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게 녹아내렸어요. 시금치는 상큼했고 당근은 아삭아삭했으며 고추장이 부드러운 매운맛을 선사해 주었죠. 눈을 뜨자 혀끝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속삭였어요.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코끝이 간질간질하고 목구멍이 따뜻해지면서 머릿속은 왜 한국 음식을 의심했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주한 푸드코트를 둘러보았어요. 가족들, 회사원들, 학생들이 모두 낮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자신만의 비빔밥을 저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숟가락을,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마치 이 비빔밥 섞기가 숨 쉬듯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다시 한 숟갈 뜨고 이번엔 밥알 하나하나가 참기름과 고추장에 촉촉히 묻도록 더 꼼꼼히 저어보았어요. 맛들이 하나의 멜로디처럼 섞여 들려왔죠. 편안하고 솔직하며 설레는 느낌이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음식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 입 한 입이 작은 모험이었고 식감과 맛의 균형이 완벽했어요.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후르타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이건 제가 먹어본 밥 요리 중 최고예요. 완전 반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재사용 가능한 금속 젓가락을 치켜들어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미 셰프의 한식 키친. 아무 생각 없이 후르타 선생님의 팔을 잡았죠. 저기 들어가 볼까요? 저도 이렇게 비빔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눈이 반짝이시며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짧은 계단을 올라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알록달록한 한식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숨은 스피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흰 앞치마를 두른 수미 셰프님께서 반짝이는 조리대 뒤에서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비빔밥 맛보셨군요. 수미 셰프님께서 부드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제 비법을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이 여행이 제게 음식만이 아니라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미 셰프님을 따라 밝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쪽 선반에는 빨간 고추장, 반짝이는 참기름, 마른 미역,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은은한 마늘과 참기름 향이 주방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수미 셰프님께서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찬 작은 곁들이 음식들에 대해 배우고 밥이 왜 모든 한식의 중심인지 알아볼 거예요. 설레는 마음의 손바닥이 살짝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반찬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셰프님께서 긴 테이블을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접시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어요. 김치 고춧가루가 뿌려진 선명한 빨간 배추, 콩나물 무침 연하고 신선한 콩나물에 초록빛 향신료가 섞여 있는 샐러드, 시금치나물 참깨가 반짝이는 짙은 초록빛 시금치, 어묵볶음 황금빛을 띠며 쫄깃한 식감의 어묵, 단무지 연한 노란빛으로 아삭아삭한 무절임,
미역 무침 어둡고 미끄덩거리면서도 달콤 짭짤한 미역 샐러드. 이 색깔들을 보세요. 셰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찬이에요. 밥과 국 주위에 자리하고 있죠. 밥과 함께 조금씩 맛보면 됩니다. 저는 학생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셰프님께서 금속 젓가락을 건네주시며 먼저 각 반찬을 하나씩 따로 맛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콩나물 무침을 조금 집어들었어요. 시원하고 아삭했으며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엔 김치를 한 점 입에 넣었는데 매콤하고 새콤한 맛에 코끝이 간질간질했어요. 시금치를 맛보니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마늘 향이 돌았습니다. 반찬마다 각자의 개성이 분명했어요. 셰프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잘했어요. 이제 섞어볼까요? 밥은 담백하니까 반찬들이 생명을 불어넣어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밥을 큰 그릇에 한가득 담고 저는 작은 반찬들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릇은 마치 무지개 같았어요. 빨강, 초록, 노랑, 그리고 하얀색들이 층을 이루었죠. 첫 포크질을 할 때 밥이 모든 맛을 하나하나 흡수하는 걸 느꼈어요. 매콤한 김치, 시원한 콩나물, 고소한 어묵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눈을 감고 균형을 음미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 같았어요. 그 다음 셰프님께서 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멸치와 미역으로 우려낸 맑은 육수를 작은 그릇에 떠주시며 국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한 숟갈씩 꼭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짝 불어 식힌 뒤 한 모금 마셨는데 따뜻하고 편안해서 마치 부드러운 담요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인들이 밥을 식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밥이 없었다면 반찬들이 제각기 따로 놀았을 거예요. 반찬이 없었다면 밥이 외롭고 밋밋했겠죠. 둘이 만나야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저는 수미 셰프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제 한 입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셰프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천만에요, 에밀리 씨. 주방을 나서면서 작은 종이 봉투에 담긴 직접 만든 반찬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음은 두근두근 설레고 저는 밥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과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울 도심의 좁은 골목에 들어섰을 때 해가 높은 빌딩 뒤로 슬쩍 내려앉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등불이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를 환하게 비추고 길가 포장마차에서 닭구이 냄새와 새콤한 단무지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치맥 경험이었거든요. 치는 치킨, 맥은 맥주를 뜻합니다. 후르타 선생님께서 파란 앞치마를 두른 친절한 포장마차 주인에게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주인분은 뜨거운 기름에 닭튀김을 쏙 넣으며 치킨 냄새 하고 소리 내는 것 같았어요. 기름이 보글보글 튀면서 작은 물방울이 고기 주변을 맴돌았죠. 주인분은 능숙한 손길로 닭을 뒤집고 빨간 양념장을 듬뿍 뿌렸습니다. 그러자 김이 피어올라 한층 더 식욕을 자극했어요. 자, 이 맛 보세요. 주인분께서 달콤매콤한 양념치킨 한 조각과 차갑게 식힌 연한 노란빛 맥주 잔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하얀 공깃밥도 살짝 놓아주셨죠. 저는 밥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치킨과 맥주는 예상했지만 치킨과 밥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었거든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치킨 한 조각과 함께 한 입에 넣었어요. 순간 입안 가득 맛이 폭발했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부드러운 밥에 스며들고 밥알이 달게 열기를 살포시 눌러주었어요. 마치 부드러운 베개 위에 매콤달콤이 살포시 놓인 기분이었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요. 후르타 선생님께서 웃으시더니 작은 단무지 그릇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잘게 썬 단무지 조각이 새콤달콤한 식초물에 담겨 있었죠. 하나 집어 입에 넣었더니 이가 시릴 정도로 아삭아삭했어요. 단무지의 상큼함이 치킨과 맥주의 느끼함을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죠. 주인분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요라며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치킨 한 입, 2. 밥 한 숟갈, 3. 단무지 한 조각, 4. 맥주 한 모금. 저도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매콤함, 부드러움, 아삭함, 시원함이 한 입에 모두 담긴 것 같았죠. 다시 치킨을 집어 밥 위에 올리니 밥알이 양념에 붙어 꼭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주인분께서 특별 메뉴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외치시며 커다란 접시를 하나 내밀었어요. 눌러붙인 밥을 동그랗게 튀겨낸 누룽지 패티 2개를 겹쳐주셨죠. 바삭바삭한 식감이 마치 쌀 전병 같았어요. 그 위에 양념한 불고기와 상추를 올려주셨는데 손에 들자마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누룽지 패티가 살짝 부서지며 고소한 바삭거림을 선사했고 불고기의 달콤 짭짤함과 상추의 아삭함이 입안을 즐겁게 흔들었어요. 눈이 반짝이며 감탄했죠. 이거야말로 진짜 혁신이에요. 밥이 빵이 된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주인분께서 활짝 웃으시며 제 맥주잔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동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잔을 맞추며 건배를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치맥과 제 첫 라이스버거가 제 인생 최고의 맛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 탑승구 앞에 서 있었어요. 가방이 제 옆에 놓여 있고 손에는 작은 김통을 들고 있었죠. 1시간 뒤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 온 첫날 제가 한국 음식을 의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마음이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겪은 모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비빔밥을 섞었던 순간, 수미 셰프님께 반찬을 배운 시간, 매콤한 치킨과 차가운 밥을 함께 맛본 경험, 그리고 북적이는 광장시장의 골목을 걸은 순간들까지요. 매 순간이 저를 놀라게 했고 맛과 문화, 친절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에밀리 카터 씨 맞으세요? 돌아보니 작은 공책을 든 한국 학생이 서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비빔밥 영상 봤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학생이 수줍게 말했어요. 저는 눈이 반짝이며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레시피도 이야기들도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배웠어요 라고 답했어요. 학생이 웃으며 손수 그린 엽서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황금빛 계란 주위를 춤추듯 둘러싸고 있는 비빔밥 그림이었죠. 선물이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학생이 속삭였어요. 목이 울컥했어요. 이게 진짜 최고의 기념품이에요 라며 가볍게 포옹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적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만든 추억, 가족과 밥상 앞에서 나눈 이야기, 시장 골목의 웃음소리, 한 입마다 느끼는 발견의 기쁨이에요. 호기심으로 왔지만 영감을 얻고 떠납니다. 창문 밖을 보니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가 어두운 서울의 불빛을 뒤로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이제 꺼져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에 돌아가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스테인리스 그릇과 작은 접시에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노릇한 빈대떡을 올려놓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중앙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매콤한 치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 김을 싸먹고 비빔밥을 섞으며 웃을 거예요. 치킨 버거를 가르쳐준 친절한 포장마차 주인 이야기와 광장시장에서 만난 분들이 보내준 인절미와 칼국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시원한 맥주잔을 부딪히며 안녕, 한국 을 외칠 거예요. 눈을 감고 바삭한 누룽지 전 한 조각, 따끈한 국 한 모금,
달콤한 떡 한 입을 상상했어요. 입안이 군침 돌고 머릿속이 흥분으로 가득 차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에 제가 한 부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딩하고 울렸고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어슴푸레 헤져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의 맛을 세상에 전할게요. 밤하늘로 솟구치던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모험을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레시피마다 한국의 마음을 함께 품고 떠날 거예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